이 강의는 피셋 공부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컨설팅 강의입니다. 강의 내용은 크게 피셋 공부법 FAQ, 피셋 공부법 Q&A, 피셋 시험지 개별 첨삭 순으로 진행되며 이 중 영상에서는 피셋 공부법 FAQ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은 이후 다른 영상을 통해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강의는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질문 던질 텐데 편하게 답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점수가 오를까요? 이 질문이 첫 번째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점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실까요?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피셋 맨 처음 돌입하면은 평소에 공부하던 거랑 많이 다른데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입하니까 강의가 있으면은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니까 점수가 많이 오를 것이다 생각합니다. 혹시 피셋 강의 들어보셨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피셋은 그 민경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해봤고 7급 피셋은 되게 점수가 저조해서 혼자서 공부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 10월 정도부터 강의 들으면서 전공 과목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입하실 때부터 강의를 들으신 건 아니고 독학 같은 거 하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신 거네요? 민경채는 그냥저냥 나오는데 7급 피셋이랑 5급 피셋은 영 점수가 저조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신 거죠. 네, 확실히 있었습니다. 또 이야기하실 분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기출문제 풀이부터 들었는데요. 언어 논리나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논리 게임이나 퍼즐형 말고는 20대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만한 수능 비문학 지문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익숙했던 문제들이라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많은 편이니까 지문을 누가 더 빨리 많이 읽냐가 아니라 계산을 누가 더 쉽게 정확하게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스킬이나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이런 거는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자료 해석은 아무것도 안 듣고 기출로 처음 입문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선생님께서 개념어 설명이나 스킬 설명 같은 걸 계속 해주시니까 저한테도 체화가 돼서 성적이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수능이나 그런 쪽과는 다르게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이론이나 개념 정리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강의를 듣는 게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강의를 듣는 게 별 도움이 안 됐다는 의견도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옳다고 봐야 될 수도 있고 둘 다 옳지 않다고도 볼 수도 있고 참 애매한 거거든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의아한 느낌이 먼저 들기는 해요. 강의를 들었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강의는 솔직히 들을 이유가 없죠. 들을 가치도 없고 괜히 시간만 버리고 돈만 낭비하고 점수는 안 오르고 강의 애당초 안 되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거잖아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 강의 효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 점수가 오를까? 누가 오른다고 얘기해주면은 난 강의를 들을 것 같아. 또는 강의 들어도 점수 오르지 않아. 강의 들으는 거 별 소용없어. 라고 누가 얘기해주면 난 강의 안 들을래. 답정너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 점수 오르지 않을 것 같다면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반대로 점수를 꼭 올려야 되겠다라면 당연히 강의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이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강의가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강의를 통해서 부족한 것들이 뭔지를 깨닫고 어떤 식으로 개발해 나갈지를 찾아보고 연구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수업 자체만으로는 점수를 올릴지 말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해요. 목표 설정, 기본적인 마인드,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는 열정이랄까,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런 것도 얼마나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을 갖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게 있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생각대로 될 거라고. 강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은 분명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없이 듣는면은 그 효과는 많이 반감될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문제 풀 때 시간을 꼭 제한하나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신가요?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시간 되지 말고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출 분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선지 체크를 하고 지문 체크를 하면서 공통점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거 짚는 게 중요하고요. 자료 분석이나 상황 판단은 시간 재면서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산이 많기 때문에 계산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단축 이게 좌우되고 다른 문제를 더 푸느냐 못 푸느냐가 좌우될 수가 있어요. 과목별로 다르게 접근하신 거네요. 언어는 네. 진입할 때 시간 잴 필요 없이 문제 리뷰에 중점을 두는 게 좋겠다. 반면에 자료 상황은 시간을 재면서 하는 게 좋겠다. 계산 과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분만 더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피셋 문제 자체가 무한정 시간을 줬을 때는
다들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2분 30초 이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 난이도를 올려서 컷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재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을 재지 않고 문제 푸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제 생각도 두 번째 분하고 같아요. 피셋이 어려운 게 시간 제한 때문에 어려워요. 한 문제당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모든 문제를 다 푼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몇 문제는 아예 안 볼 생각으로 한다면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문제를 3분 넘어서까지 풀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몇 문제 좀 버리더라도 3분 넘게 또 4분 가까이 풀다 보면은 풀 수 있는 개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오픈 문제는 거의 찍다시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커트라인 맞추기 진짜 어렵거든요. 쉬운 문제들은 2분 안쪽으로도 풀 수도 있기는 해요. 어떤 문제는 1분 내외로도 풀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문제당 2, 3분 정도로 잡고 봅니다. 길게 잡아도 3분 30초까지 그 정도를 많이 넘었다. 그러면은 다른 문제에 굉장히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을 재지 않고 문제를 푸는다는 거는 무기 없이 전쟁 나가는 거랑 비슷해요. 이 문제를 얼마만큼의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 가늠하고 예상하고 예측하고 맞는지 평가하고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거예요. 그거를 버린 채로 임하라는 꼴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도움 안 돼요. 시간 재고 문제 풀면 당연히 점수 낮게 나와요. 시간 무제한으로 놓고 풀면 정답률 올라간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전에서는 절대 그런 점수 안 나와요. 실전에서 충격받기 전에 평상시에 면역을 기른다는 생각으로 시간 재고 문제 푸세요.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간을 재라고 하거든요. 하나는 전체 문제를 재는 용도로 타이머 하나를 쓰고 또 하나는 매 문제마다 푸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측정하는 용도로 스탑워치를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90분 동안 타이머를 카운트 업으로 하든 카운트 다운으로 하든 내버려 두고 다른 스탑워치는 손에 계속 쥐고 있는 상태로 문제 풀기 시작할 때 스타트 버튼 누르고 다 푼 다음에 스탑 버튼 누른 다음에 그 시간을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록한 다음에 리셋 버튼 누르고 그 다음 문제 풀 때 스타트 버튼 누르고 반복. 문제 풀고 난 그 순간에는 내가 이 문제 2분 안에 풀었는지 어쨌는지 기억할지 몰라도 한두 문제 지나가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 안에 풀었는지 다 까먹어요. 거의 다 까먹을 거예요. 기록을 남겨두셔야 돼요. 기록을 남겨두셔야 어떤 문제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어떤 문제는 단축해서 풀었는지 정보들이 나와요. 정보들이 나와야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문제 풀 때 시간은 당연히 재야 돼요. 시간 안 주고 문제 푼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막 진입했든 진입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입했을 때 시간 재고 문제 풀고 나면은 실력이 얼마만큼 올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돼요. 나중에 시간이 분명히 단축될 겁니다. 단축되는 것들을 통해서 향상되고 있구나. 그거를 체감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꼭 재세요. 세 번째, 하루에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할까요? 이 질문도 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의견 주실 분 혹시 계시실까요? 100일로 기준으로 저는 시간을 바꿨는데 100일 전에는 오전이나 오전 조금 더 넘어가서 한 하루에 3, 4시간 정도 매일 원자상 6일 동안 돌렸고 100일 좀 넘어가서 모의고사 치면은 생각만큼 잘 안 나와서 오전에 전공 공부하고 오후에 대여섯 시간 피셋 공부하고 그거를 6일 한 다음에 주말에 모의고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월화에 언어, 화목 이런 식으로 이틀에 한 과목씩. 또 이야기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저는 지역인재 준비하고 있어서 네. 내년 2월에 시험인데 오전에는 언어하고 오후에 자료하고 저녁에 상판하는 식으로 8시간 정도 합니다. 피셋만 거의 하시는 거 아닌가요? 8시간이면? 토익을 같이 했었는데 웬만큼 된 것 같다 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역 인재 분들은 그럴 수 있죠. 1차 피셋만 통과하면 면접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시험 부담이 적은 편이긴 하죠. 2차 전공 과목 시험이 없으니까 7급 준비하신다고 하신 분의 경우는 100일을 기준으로 100일 이전에는 서너 시간 말씀하셨던 것 같고 100일 이후로는 6시간 정도라고 하셨나요? 제 답변을 드리자면 고시생들한테 사당 오락 이런 말 하잖아요. 뭐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많은 거를 암기하고 글로 서술을 해야 하는 그런 시험이라면은 시간에 비례할 수 있어요. 시간 투입하는 것만큼 내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넣을 수 있으니까. 피셋 같은 적성 시험에도 적용이 될까?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성적이 늘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피셋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사실 피셋 공부는 굉장히 지루해요. 재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좀 희열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2차 과목과 같이 전공 과목을 공부해 나가면서 몰랐던 것들을 깨달아가는 알의 즐거움, 피셋이 많이 채워주긴 어려워요. 피셋은 많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 절대 아니고 이 문제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 거니 이걸 묻거든요. 문제 이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독해력이 필요하고 추론 능력이 필요하고 수리 계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새로 알아간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일종의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누구나 밥 먹을 줄 알고 걸어 다닐 줄 알고 뭐 할 거란 말이에요. 할 줄 아는 거랑 잘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많이 쓰면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죠. 근데 올바른 방향으로 써야지 향상이 되는 거지. 피셋을 준비하는데 전공 과목 시험 준비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도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시간 범위 안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하루에 낼 수 있는 시간이 기껏해야 2~3시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시간, 5시간 더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나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긴 힘들어요. 시험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몇 달 동안을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힘든 거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범위, 최소한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력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로 가볼게요. 효율적인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효율적인 공부 누구나 다 선호를 하겠죠. 적은 투입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면 당연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덫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효율적인 공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효과적인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오답 정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문제 해결 과정 5단계가 있고 틀린 이유, 해결책, 주의할 내용, 관련 문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최선의 풀이법이 될 것인지 정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